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입니다. 6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어리둥절하다. 거래량이 어리둥절하다. 거래둥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반기가 잦으면 싼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무척이나 적었습니다. 56건의 거래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56건. 대구가 62건, 인천이 70건, 광주가 80건, 울산이 46건. 울산 대비해서 인구가 3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산의 거래량 56건. 근데 이런 날들이 비단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법 있어 왔죠. 매도 물량 46,350건. 역대 가장 많았던 수준이 45,000건 그림을 감안해 보면은 역대급 수준이고 여기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1% 정도씩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 우려스럽죠. 가을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면 매도 물량만 5만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세 물량은 감소하다가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감소세가 완만해졌습니다. 월세 물량도 감소세가 완만해졌습니다. 요런 변화들 살펴보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료는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그 사이트에서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화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로 딱 봤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네.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다가 이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기인한 것은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았던 물건들 매매가 성사되면서 전세도 사라지고 월세도 사라지고 매매로 실거주의 목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다. 그럼 이런 매물들이 사라지잖아요. 급격하게 거래가 늘면서 급격하게 전월세 물량이 소진되는 것이 이상하다. 뭔가 좀 정체되는 느낌이 든다. 아파트 거래량 54건 무척이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54건.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제가 한 80, 한 90, 한 90건, 한 100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상했던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 물론 또 다른 날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 다음 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거래량 적을 때마다 만약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40건대 거래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번 달에만 벌써 50건대 아래 60건대 아래 거래 나온 것이 이번 달만 세 번째예요. 지난달에는 한 번이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 반기가 잦으면 이게 싼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댓글 안에 살짝 기분이 좀 상했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뭐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냐? 무슨 목적으로 방송을 하느냐? 이런 글이었어요. 한결같이 방송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제 방송하는 취지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뜨내기 한두 명 왔다가 막 이렇게 염장 지르고 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삼익뷰지 47평형 가격 30%, 한 요평형대 가격이 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여기는 33평형은 늘상 10억대 전후에 거래 가격 이렇게 나왔었고 대형평형 6월달에 건수가 5월달보다 많지는 않죠. 5월달보다 많지는 않다는 모습 이해하실 거예요. 대연동 SK뷰 힐스 가격 20%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삼익빛이 평형이 낮은 것은 40%, 평형이 높은 것은 분담금이 아마 좀 더 적어지고 기존 보유자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무튼 소형 평형은 계속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연 SK뷰 힐스 또 다른 타입을 살펴보시면 요거는 가격이 한 30%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들. 오늘 대구에 멀쩡하던 아파트, 좀 인기 있는 학군지라고 불린 아파트의 가격이 45% 급락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뭐 서울 간다고 급하게 팔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전세다 못이다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또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 부산 기준으로 한 4, 5억대 정도 아파트 요런 매물대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물론 이 아파트의 가격이 한창 때는 막 6억, 7억 갔었죠. 30%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요런 물건들이 투자자들이 뭐 갭 투자를 하건 뭐라건 공격적으로 가장 많이 뭐 갈아타기 용도로 들어갔건 어떻게 들어갔건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아파트 가격대일 텐데요. 그 가격대가 역전세나 이런 것들 깡통전세와 맞물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여기에서 큰 하락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월 달에 못 들어가서 기회를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또다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그런 빈정상하는 댓글을 다시 나와요. 물론 그 높은 가격에 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가격에 이 꼭지에 높은 꼭지에 이 사회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아파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아니까 이 말에만 믿고 여기 사서 일부 젊은 층들 좀 무지했던 사람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 아픔 저는 굳이 제가 뭐 공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뭐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저같이 반대편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네. 랜덤 비스타 동원 저층 40% 이게 공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저층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층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영 SK뷰 1단지 30% 정도, 대연 SK뷰 24평형 가격 6억 1천 20% 정도. 자, 5억대, 4억대. 자, 요런 가격대 한번 보시면은 30%, 30%, 저층에 30%면 조금 마음이 급했구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명지 대방 노블랜드 5억 아래 거래. 어제 이어서 연이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33평형 가격 30% 정도, 25%, 30%, 요 4억대. 요 가격대 중에서도 분명히 누군가 급하게 팔면서 가격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억 이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래량이 원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40% 이상, 45% 가까이, 4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것들, 네, 나머지 15%, 20%. 이 정도만 적어두고 지나갈게요. 크게 많이 빠졌다. 이런 거래 건수는 오늘 보이진 않네요. 건당 거래대금 3억 8천. 3천 건이야 여전히 빙하기가 이어지고 거래가 폭발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점핑, 뭔가 좀 부실하죠. 뭔가 거래량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3위면 50% 정도고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절반 정도, 네, 6월에 거래량도 절반 정도 신고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아파트 살려고 달라드는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 누가 비싼 아파트 살려고 하겠습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실거주의 목적으로 그 무엇이 되었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정보에도 더 박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방송은 좀 정보가 어두웠던 사람들, 그냥 뭐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런갑다 뭐 그런갑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편향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줍니다. 내가 상승 관련된 정보를 뭐 한두 건 접하다 보면 부동산 상승 관련된 유튜버를 계속 노출시켜주고, 하락 관련된 것 아마 이렇게 한두 번 클릭하고 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을 노출시켜 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인지도 없는 사람들의 영상은 일반인들에게 잘 노출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쪼록 아무튼 구독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영상 안 보시더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해갖고 안 보시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구독이라도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웃자다가 한번 들르셔가지고 나는 찐 상승론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반대, 저런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보는구나, 나는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논리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무조건 우상향을 말하기에는 매매 가격도 거의 30% 가까이 빠지고, 분양권 가격, 무슨 가격이 되었던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고 있는 다 빠졌는 이런 시장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도 물론 무조건 우상향을 부르짖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뭐 나스닥 지수가 얼마를 간다더라. 뭐 50년 있다가 나스닥 지수 지금 뭐 14,000, 15,000, 네, 15,000 정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5,000 정도인 이것이 뭐 50년 후에는 뭐 100만을 간다든가 뭐 1000만을 간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무조건 우상향. 네, 망할 기업은 망하고 또 새로 나오는 기업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오르겠죠. 오를 때 오를 값이라도 더 좋은 기회에 사면은 이 기쁨은 또 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세 거래도 조금 제가 전세 거래를 잘못 표시했나 봐요. 전세 거래 중에서 오늘 전세 거래 중에서 이렇습니다. 부영 신호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전세 거래가 이렇게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평균적인 전세 가격을 좀 깎아먹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마치 전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 전월세 비중이 높다? 이것도 어느 정도 허구성이 있다.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비중 한 1.2대 1, 아마 전국적인 평균적인 수치는 이 정도 수치일 거예요. 근데 부산은 턱없이 야, 전세 사러 들어올 사람 천지다.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천, 대구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한창 때는 부산이 한 2017년 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전세 가격이 대구보다 더 낮았어요. 왜? 부산은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아주 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평균적인 수치는 대구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부담이 더 커졌다. 부산 사람들도 집 때문에 부담이 좀 더 커졌다.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받쳐주지 않죠. 4억 이상 이렇다면 매매 가격은 아마 8억 정도 이상일 거예요. 전세 가격이 4억이라 그러면. 근데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이만큼 줄어든다. 그럼 8억 이상인 아파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시장 상황.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